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인데 문정권 마지막 날도 전 정부 탓하면 끝날 것이라는 그런 제하의 글입니다. 아니 지금 LH 토지 자기네들 지금 문제 생긴 거 19년도 판 이 LH 투기 이 신도시 투기 이게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데 느닷없이 박근혜 정권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LH 직원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조사하겠답니다. 저는 그걸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대원군 시대부터 토지 투기 없었나? 그때는 아니겠지. 이건 조크입니다. 아니 세상에 2014년부터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2014년 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신도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3기 신도시 계획이 2018년 처음 발표했죠. 2018년. 그 5년 전엔 땅을 산 사람들까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5년 전에. 이게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이거? 당장 눈앞에 LH 직원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밝혀낸 다음에 뭐 그냥 10년 전걸 하든지 200년 전걸 하든지 그거는 자유지만 다음 조사를 확대도 될 텐데 이런 말부터 앞세우는 것은 전 정부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이 핑계거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물타기 아닙니까 이거? 때마쳐 민주당이 2017년 검찰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던 부산 주상 복합건물 분양 특혜 의혹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참 머리 쓰는 거 참 기가 막히겠습니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하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닥치는 대로 물타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처음 LH 땅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정권 탓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권 4년을 지나가지고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이제 곧 퇴임을 해야 될 이 정권 말기에 여전히 전 정부 아니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 저 감방에 가다 놓고 말이죠. 전 정부 얼마나 코미디가 벌어지는 얘기입니까 이게.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아파트가 폭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랍니다. 아니 누적된 부양정책 같은 저희들이 정권 잡자마자 그것도 적폐청산을 해가지고 완전히 엎어놓고 새로운 정책을 했어야 되는 게 그게 민생과 관련된 거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내대표 김태년이란 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민들은 그냥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웃는 속에서는 분노가 여기서 활활 가슴에 타오른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 국토부 장관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모든 부동산 규제가 다 풀어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풀어진 상태 같으면 저희들이 정권 잡았으면 그때 바로 쪼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다고 소리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이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부터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했기 때문이랍니다. 점점 코미디되고 점점 웃깁니다. 조금 지나면 태조 왕건이 나올 판입니다. 조금 지나면 궁예가 나오고 궁예 관심법이 나오고 지금 다 할 판입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아니 아파트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안 오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화폐 가치가 인플레 되는데 당연히 오르죠. 사람들은 많아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미안하지만 10% 정도만 올랐습니다. 25차례 부동산 정책한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폭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온판이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한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엄청난 한거가 있었을 것인데 코로나 덕분에 잠잠해졌다는 것도 잘 알죠. 네. 방역 때문에 국민들이 방역을 위해서 숨을 죽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역을 타다면서 광화문에 못 모이게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1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25개나 부동산 정책 막 바꿔가면서 폭등을 잡지도 못한 이 무능한 사람들이 전 정부 탓을 하고 언론 탓하고 국민 탓하는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이상한 경제 실험해가지고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난 다음에 청와대는 뭐라 한 줄 압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 활력을 잃었는데 회복하는 중이다. 이랬잖아요. 고용 참사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 실업자가 막 나오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산업 전반 구조 개선 소홀히 했지 않냐? 그 결과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또 수혜로 민심이 나빠지니까 뭐라 했습니까? 전전 정부의 4대강 사업, 에이, 이명박, 에이, 4대강 또 공격했지 않습니까? 4대강 때문에 홍수 안 났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말이죠. 아니 옛날에 그 전남지사였던 누굽니까? 박준영 지사란 분은 그분이 야당이면서도 당시에 이 4대강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홍수를 얻게 한 거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왜? 그 영산강이라는데 저기 전라도 그쪽에 영산강 그게 호남의 소위 말해서 맥인데 그 평야의 맥인데 거기가 맨날 홍수가 진다는 겁니다. 매년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가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말 4대강에 대해서 그럼 4대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업이었다는 거를 그걸 또 공격을 했습니다. 또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전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사기꾼을 양성했다. 하여튼 남 탓하는 데는 넘버원. 예. 결국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 반성이 없이 전 정부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면서 물타기 할 국리만 한다는 이 사설의 마지막 글을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반성 없이 전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고 어떨 땐 국민 탓도 돌리고 그렇게 물타기 할 국리만 하다가 나중에 그 원인을 규명하는 시기가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아마 내년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 야권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 안 가겠습니까? 예. 그 말이 이 마지막 사설의 마지막입니다. 이들의 특이한 행태로 볼 때 정권 마지막 날까지 그럴 것이다. 물타기 국리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힘든 암흑의 세계이고 또 광풍이 부는 시대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자, 내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소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히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